미국에선 겨우 본전인데 왜 국내 주주인 나만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일까요? 방금 그 썸네일 보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들어오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종목을 잘못 고른 게 아닙니다. 미국조차 본전이었던 바로 그 이유 안에 유독 4계좌만 더 깨진 진짜 구조가 숨어 있어요. 다들 미국 대박이라는 헤드라인에 정신 팔린 사이 정작 지금 미국 주가는 공모가 대비 딱 플러스 2%, 사실상 본전이라는 건 아무도 말 안 해줬죠. 온라인에 도는 설명은 ADR 성공 두 줄이 전부고요. 그래서 오늘 딱 3가지만 챙겨가세요. 하나, 미국 주가란 4계좌가 왜 따로 노는지. 둘,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이물질이 내 마이너스 15%를 어떻게 몇 배로 부풀렸는지 계산으로 직접 보여드릴게요. 셋, 지금 내 계좌는 뭘 확인해야 하는지 공시 원문과 기사 수십 건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상장 40조 대박, 이 헤드라인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대박 났다는 미국 주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52달러입니다. 공모가가 149달러였으니까 딱 2% 위. 놀랍게도 사실상 본전이에요. 데뷔 첫날엔 168달러까지, 그러니까 13% 넘게 튀어올랐거든요. 그 대박을 딱 사흘 만에 고스란히 반납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미국 투자자도 지금 안 웃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대박, 한국만 폭락이라는 그림부터가 절반은 틀렸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땠을까요? 같은 하이닉스 주식인데요. 국내 본주는 그날 마이너스 15.37%, 200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17년 만에 최대 낙폭이에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8.95%, 6,806까지 밀리면서 사이드카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고요. 자,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국은 겨우 본전인데 똑같은 회사 북미 주식만 하루에 15%가 날아갔어요. 같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따로 놀까요? 여기서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바로 ADR이라는 물건의 정체예요. ADR이 뭐예요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한국 주식을 미국에서 살 수 있게 만든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미국 상장은 기존 주식을 미국에 내다 판 게 아니에요. 주식을 새로 찍어서 40조를 조달한 겁니다. 이걸 신주 발행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피자 조각을 더 늘린 거예요. 피자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 수만 늘면 내 한 조각은 얇아지죠. 이게 바로 희석입니다. 미국에 풀린 물량은 전체의 극히 일부라서 상장 직후엔 2자릿수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그 프리미엄도 지금 빠르게 좁혀지는 중이고요. 정리하면 국내 주주는 신주로 내 몫이 얇아지는 희석에다가 돈이 미국 쪽으로 쏠리는 수급 이탈까지 한꺼번에 얻어맞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이랑 국내가 따로 노는 이 구조만으로 마이너스 15%가 다 설명될까요? 아니요. 이걸로는 한 5%쯤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5%를 이렇게까지 키운 진짜 이물질이 따로 있어요. 아무도 계산으로 안 풀어준 그 범인, 지금부터 숫자로 검거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걸어둔 예고편 회수하겠습니다. 4편이나 되는 뉴스, 전문가 인터뷰를 제가 다 돌려봤는데요. 이 범인 이름은 다들 딱 한 번씩만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레버리지 영향도 있고요 하고 그냥 넘어가. 정작 댓글창은 다 이걸 지목하고 있었어요. 그거 그 레버리지 상품 때문 아니냐고. 그런데 아무도 그게 왜, 얼마나 내 계좌를 후벼 팠는지 계산으로 안 풀어줬습니다. 오늘 그거랍니다. 범인의 정체부터 보시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P라는 상품입니다. 2026년 5월 27일 국내 최초로 상장됐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딱 이 두 종목을 기초로 삼성닉스 레버리지가 동시에 풀린 규모가 4조 3천억 원. 한 종목만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버리지, 이거 어렵게 생각 마세요. 빚내서 2배로 베팅한다. 오를 때 2배로 벌고 빠질 때도 2배로 깨진다. 딱 그겁니다. 문제는 이게 얼마나 무섭게 굴러갔냐는 거예요. 상장하고 나서 ETF 거래대금 1위, 2위, 3위를 전부 이 삼성닉스 레버리지가 싹쓸이 했습니다. 어떤 상품은 하루 거래대금이 그 상품이 굴리는 돈 전체보다 많았어요. 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다 돌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초단타판이 열린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 15%를 부풀렸는지 우리 유치원생처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넣었어요. 하이닉스 본주가 마이너스 15% 빠졌죠. 그럼 8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는요.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마이너스 30%예요. 100만 원이 70만 원. 같은 하락에 손실이 딱 2배로 벌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상품은 2배라는 배율을 유지하려고 매일 리밸런싱, 그러니까 비중을 다시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오를 땐 더 사고 빠질 땐 더 팔아요. 문제는 하락장에선 이게 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빠져서 내일 더 팔고 그래서 또 빠지고 손실 위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얹히는 구조. 이걸 음해복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측정된 숫자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상장한 뒤로 하이닉스의 하루 변동폭이 5.1%에서 7.8%로 커졌어요. 원래 종목이 흔들리던 것보다 상품을 얹으니까 흔들림 자체가 더 커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 30% 넘는 그 숫자는 여러분이 종목을 잘못 골라서가 아니라 이 구조가 만들어낸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억울한 대목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 덩치가 워낙 커지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빠지면 이 상품이 배율 맞추려고 하이닉스를 더 팔아요. 그럼 하이닉스가 더 빠지고 그럼 이 상품이 또 팔고 혼자 흔들려도 될 배를 여러 사람이 같은 쪽으로 우르르 뛰어서 더 크게 기울여버린 겁니다. 여기서 오해는 마세요. 이 상품에 들어간 분들 도박했다고 손가락질하려는 게 아닙니다. 초단타가 되도록 판을 깔아둔 구조가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금융감독원도 이 변동성 우려를 인정하고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감독 당국이 움직였다는 건 개인 탓이 아니라 구조 탓이라는 걸 위에서도 인정했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이너스 15%를 남의 레버리지가 옆에서 밀어내렸다. 이게 그 억울함의 구조적인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범인이 이 레버리지 하나뿐이었을까요? 하필 그날 지구 반대편에서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날 겹친 바깥 악재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막겠다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호르무즈가 뭐냐면 전 세계 원유가 지나다니는 좁은 바닷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길이 막힌다니까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9%대로 튀어 올랐어요. 유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겁을 먹고 주식 같은 위험한 자산부터 던집니다. 여기에 물가가 다시 오를까봐 금리를 못 내린다는 우려까지 잠깐 번졌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이닉스가 잘하고 못하고랑 아무 상관없는 바깥 날씨가 하필 그날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날씨만 나빴을까요? 회사 안쪽 사정도 묘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고점 아니냐는 얘기가 슬슬 나오던 참에 하필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29일로 코앞이었어요. 발표를 앞두고 증권사 리포트 하나가 나왔는데 한국투자증권이 하이닉스 이익 추정치를 9% 낮춰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목표가는 그대로 뒀어요. 실적이 무너진다가 아니라 눈높이만 살짝 낮춘다는 뜻이었죠. 그런데도 시장은 발표 전까지 일단 지켜보자며 손을 뺐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와도 일단 팔고 보는 그 관망 심리요. 이걸 시장에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해요. 미국 상장 성공이라는 소문에 미리 사둔 사람들이 막상 그 뉴스가 현실이 되는 순간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간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뉴스가 오히려 파는 신호가 되는 거죠. 수급은 더 얇아졌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외국인이 선물을 872억 원어치 팔았다가 또 슬그머니 되사기를 반복했어요. 분 단위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여기서 억울한 진실 하나. 내가 실적을 잘 봤든 못 봤든 사고 파는 핸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남의 변덕에 내 계좌가 흔들린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 마이너스 15%를 원인별로 딱 4조각으로 쪼개볼게요. 첫째, ADR 신주 희석과 미국으로 빠져나간 수급. 둘째, 아까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되먹임. 이게 낙폭을 가장 크게 부풀린 최대 증폭기였습니다. 셋째, 유가와 중동 같은 바깥 날씨. 넷째,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 심리. 이 4조각 어디를 봐도 내가 종목을 잘못 골랐다거나 내가 판단을 실수했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으로 깨진 게 아니라 이 4가지가 같은 날 겹쳐서 만든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 자책은 여기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구조는 다 봤으니 이제 제일 현실적인 질문. 그래서 내 계좌는 뭘 확인하면 되느냐?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사라, 팔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내 계좌에 레버리지나 비투가 얼마나 껴있는지부터 보세요. 오늘 마이너스 15%를 몇 배로 부풀린 게 바로 이 증폭장치였잖아요. 하이닉스 자체를 들고 계신 분과 2배 레버리지를 들고 계신 분은 오늘 같은 하루에 완전히 다른 계좌를 봤을 겁니다. 내 손실의 크기가 회사 탓인지 내 계좌에 낀 배율 탓인지부터 갈라보셔야 해요. 둘째, 미국 증서와 국내 본주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는지 보세요. 상장 직후엔 2자릿수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이게 빠르게 좁혀지는 중입니다. 이 틈이 닫힐수록 되팔이 매도의 수명도 짧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7월 29일 2분기 실적 발표일이 이번 국면의 방향타입니다. 지금 시장은 좋은 뉴스에도 일단 파는 관망심인데 그 관망이 풀리는 첫 분기점이 이 날짜예요. 자,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하이닉스 미국 상장을 두고 미국 주가가 공모가 위에서 버티는지, 미국과 한국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는지,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는지 이 3가지를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미국 정규 거래가 공모가 위에서 버티고 있느냐? 결과는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서가 152달러, 공모가 149달러 위에 겨우 걸쳐 있어요. 대박은 아니어도 공모가 방어선은 지킨 겁니다. 두 번째, 미국과 한국의 가격 차이가 좁혀지는가? 이것도 좁혀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는가? 이건 아직입니다. 선물 창구에서 팔았다 샀다 분 단위로 견덕을 부리는 중이라 돌아왔다고 말하긴 이른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에서 지켜보실 건 3가지입니다. 하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잔고가 줄어드는가? 이게 빠져야 되먹임 매도 압력이 풀립니다.
둘, 미국과 국내 괴리율이 계속 좁혀지는가? 셋, 7월 29일 실적이 눈높이를 얼마나 채우는가? 이 세 개만 들고 다음 편에서 다시 정산하러 오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뉴스가 쏟아진 날 내 계좌만 마이너스 15%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까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종목을 잘못 고른 게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미국조차 겨우 본전이었고 그 마이너스 15%를 여기까지 키운 건 우리 증시에 낀 이물질,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되먹임, 겹친 압제, 수급의 변덕이었어요. 회사가 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알면 덜 억울하고 덜 흔들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파랗게 물든 계좌 앞에서 내가 뭘 놓쳤나 자책하셨다면 오늘은 그 마음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제대로 챙겨가셨는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오늘 내 계좌의 마이너스 15%를 마이너스 30%까지 가장 크게 부풀린 최대 증폭기. 그 진짜 범위는 셋 중에 뭐였을까요? 1번, ADR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2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되먹임. 3번, 중동과 유가 같은 바깥 악재. 오늘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답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